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희망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소원하는 것들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꼭 올해는 합격하시기 바라고, 저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3보험 이론 실무 강의를 맡은 강사 백원식입니다. 자, 제 강의를, 기본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들은 구면이고, 이제 이번 강의 기출문제 풀이 해설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은 이제 처음 화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2022년 올해 시험이 일정이 아직 공지가 되지 않았는데, 보통 1월 중순이면 공지를 합니다. 그죠? 자,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작년에 1차가 5월 2일 날 시험 치렀고 2차는 8월 1일 날 시험 쳤습니다. 아마 작년과 유사한 일정이 잡힐 것 같은데, 작년처럼 시험 일정이 공지가 된다면은 한 7개월 남았죠. 그죠? 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 이론을 마무리하고, 그죠? 실전 모의고사를 연습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그걸 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이번 본 강의는,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대충 한 30강의 이내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기출문제만 풀지 않고 좀 필요한 이론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대신에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그죠? 늘어지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강의 목표는, 여러분들 꼭 강의 목표를 기억해야 돼요. 이번 강의 목표는 지난번 기본 강의 때 제가 그 약술 문제를 기본 이론을 다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꼭 이번에 정리한 기본 이론을 마지막으로 다듬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17년 동안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고,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그리고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꼭 배우고 넘어가야 돼요. 강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 시험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중복해서 다시 출제되는 문제들도 많고, 또 약관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좁다 보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또 다시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그죠? 또 답안 작성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배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 기출문제 해설 교재는 기출문제 해설서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제 기출문제 해설서 교재에는 17년 동안의 기출문제에다가 모범 답안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사항들을 팁에다가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그죠? 풀어보고 답안을 비교해서 내가 어떤 문제에 틀리는지, 또 다른 수강생들은 어디에서 틀리고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의 진행은 표준 약관은 약술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공부하는 택이 됩니다.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손 여러분 문제는 작년에는 3세대, 4세대 실손으로봄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 이전에는 2, 3세대 실손으로봄 계산 문제예요. 2, 3세대 실손으로봄 문제였는데, 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자, 2, 3세대 기출문제 실손으로봄을 다 하지 말고, 그죠? 새로운 4세대만으로 공부하는 게 더 좋은가? 또 아니면 기존의 기출문제는 그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 기존의 기출문제도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할 때도 나중에 손해사정 할 때도 당연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3세대 실손으로봄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전혀 무시할 수 없어서 기출문제, 2, 3세대 기출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대신에 거기에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4세대 실손으로봄으로 보험금을 산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에서 2, 3세대 실손으로보험도 공부를 하면서,
그죠? 하면서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을 같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죠?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나 과정에서는 4세대 실손 의료보험 약술 문제나 보험금 계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서 3세대 실손 의료보험을 공부하기는 바쁠 수 있고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지금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3세대 실손 의료보험을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도 마찬가지. 장애도 작년 시험에서는 2018년 4월 개정 전 장애와 개정 후 장애가 문제가 10전씩 각각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 내년에도 올해에도 또 이렇게 나올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8, 90%가 실손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실손 의료보험도 8, 90%가 4세대 실손에 나올 것 같아요. 또 장애도 마찬가지. 그죠? 개정된 현행 장애가 나올 확률이 8, 90%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손에서 3세대 실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3세대 실손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점수를 맞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그게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또 3세대 실손 의료보험 문제가 출제된다고 해서 누가 원망할 수도 없어요. 왜? 이제까지 판매된 실손보험 상품이 2, 3세대 실손 의료보험 판매가 대부분 다 2, 3세대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를 했고 지금 청구하는 청구권의 대다수가 이 3세대 실손 의료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이걸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실무도 늘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이게 출제되었다고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3세대 실손 의료보험을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은 공부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장애도 마찬가지. 지금 보험금 청구 들어오는 건 다 개정 전 장애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2018년 4월 개정 후 장애에 대해서는 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정 전후 장애 문제는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개정 전에 문제가 대부분이니까 개정 후의 장애하고 어떻게 바뀐지를 한 10군데 정도만 외우면 충분히 시험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죠?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그때 기출문제 장애를 풀이하면서 개정 전후 장애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공부 방법, 여러분들 학습 목표를 분명히 세우라고 했어요. 그죠? 이번 과정에 강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은 기본 강의 때 첫 시간에 얘기해 드린 대로, 얘기해 드린 대로, 기본 이론을 정리해 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다듬으시기 바라고, 만약에 아주 기본 이론이 정리가 안 된 수강생이라면 지금보다 늦지 않아요. 그죠? 기본 이론을 나름대로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밴드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밴드로 해 주시고, 밴드 가입은 자유입니다. 자유고, 단지 실명으로 가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이버 공간이라도 실명을 하는 것이 서로 회원들 간의 논쟁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간혹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실명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고, 또 얼굴도 알 수가, 이름이라도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실명으로 가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밴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또 부탁 첫 시간이어서 대충 이번 과정 강의 안내를 설명을 드렸는데, 남은 시간, 그죠? 마음가짐입니다. 그죠? 집중하시고, 선택과 집중이라 그랬어요. 꼭 잊지 마시고, 제3본 과목 집중하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충분합니다. 꼭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서 교재, 그죠? 제 기출문제 해설 교재인데. 자, 머리 마른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사항이 있으면 꼭 하시도록. 자, 공부 방법에는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생각을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꼭 잊어버리지 말고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해사상사 시험 경쟁률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항상 뭐 8%대, 그죠? 높으면 10%, 7, 8%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로 한 60, 70%가 시험을 친, 4과목, 전과목 다 시험을 치니까 한 실제 경쟁률은 한 5대1, 그죠? 5대1이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거죠. 보통 뭐 요새 취업하기 어려운데 3, 40대 이런 기본이잖아. 그죠? 한 교실에 한 명 뽑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5대1이면은 뭐 가볼만 하지 않나요? 가성비가 갑인 자격증 중에 하나가 손해사정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3보험의 출제 경향을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전부 질병상해보험, 그죠?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그 다음에 국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여기 다 집중되어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는 게 이거죠. 그 다음에 장애분류표, 계산약술 장애분류표.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까지 해외 실손은 2번 나왔어요. 자, 최근에 이후의 것 때문에 그러는데, 자, 이전에 그 안 나와서 이제 해외 실손은 2번 나오고 있고, 이제까지 노후 실손, 유병자 실손은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노후 실손은 출제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포기해도 돼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하고. 대한민국 유병자 실손으로 보면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모의고사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분류표, 그죠? 장애분류표. 항상 3가지는 선택과 집중하라 그랬어요. 나머지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자, 간병보험도 최근에 나왔는데 요새는 안 나왔습니다. 자, 손해사정은 이거는 응용 문제예요. 그죠? 그 실제로 상해보험, 질병보험하고 이 손해사정 응용 문제는 뭐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죠? 또 그리고 약관이나 모든 응용 문제를 하려면 예시로 상해보험하고 지금 혼재되어 있는 거니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꼭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거나 설명 드는 거예요. 자, 이 본교재의 목차는 기본교재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 7장까지 되어 있고 부록으로 8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론에. 자, 총론은 이제까지 시험이 17년간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17년간 시험이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출제될 확률도 별로 없어요. 출제될 확률도 별로 없다. 단지 이 제3보험 기초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문제 출제된 게, 그죠? 이 문제가 출제된 게 있어요. 한 문제 출제된 게. 자, 손해보험의 보험 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이하게 형식으로 담보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기술하죠. 6점이 있습니다. 6점이니까 그 요건만 간단하게 기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건만 간단하게 기술하면 되는 거죠. 자, 보험 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이거 필요 없는, 이자가 들어가 있네요. 자, 편집에서 뭐 이렇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보험금의 한도가 개인당 1인당 2억 원 이내일 것. 만기 시 환급금을 납입보험 합격의 범위 내일 것. 이 3가지 요건을 쓰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험의 분류. 자, 1. 보험의 분류. 자, 우리가 상법에서는 보험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어요? 손해보험하고, 그죠? 인보험.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상법에서는. 요 인보험 중에서는 뭐예요? 다시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3보험은 상법에 없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제3보험에서 꼭 이런 기초적인 게 모르다 보니까, 특히 학생들 같은 잘 모르다 보니까 무슨 어떤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데 기본이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업법. 보험업법에서는 손해보험업, 그죠?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죠? 보험 분류. 자, 우리가 무엇든지 학문을 하기 위해서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분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죠. 꼭 상법상, 보험법상 분류뿐만 아니라, 그죠? 분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뭐 실무적인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거는 다 실무적인 분류는 그만두고 여기서 좀 법률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 상법하고 보험법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험업법상 분류에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제3보험업입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제3보험업은 보험업법상의 분류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있다. 이 상해보험에는 상해 사망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상해 사망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는 목적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분류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겸용을 금지시키고 그래서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 사업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게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을 허가를 다 받은 사람은 제3보험은 허가를 해주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세요. 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래 생명보험은 보통 장기죠. 그죠? 뭐 종식까지 보험 기간이, 손해보험은 단기가 주로 단기. 자동차 보험도 우리가 잘 알고 자동차 보험도 1년이고 그렇잖아요. 몇 달짜리도 있고, 여행 갈 때는 며칠간 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고 단기.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소액이죠. 소액이, 그건 고액이고.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당연히 인보험이고, 손해보험, 물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은 정액 보장하고, 손해보험 실손 보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에서는 위험이 예측이 가능해요. 위험 예측. 자, 우리가 50세 남자다. 50세 남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 평균 여명, 이런 걸 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A라는 50세 남자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평균적으로는 알 수 있죠. 그죠?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처음에 책정할 때 이런 위험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생명보험. 그 위험 예측이 가능한데 손해보험은 위험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죠? 코로나19가 이렇게 올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몰랐다네. 이렇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험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보험은 뭐예요? 동일한 위험을 가진 여러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죠? 경제 주체들을 모여가지고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그 대소의 법칙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출해서 그 각출하고 그걸 기금을 마련해 보험회사에 운영하다가 이 경제 주체들 누군가가 손해를 입으면, 사고로 손해를 입으면, 그죠? 그 경제적 손실을 이 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게 보험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은 뭐예요? 동일한 위험, 동질의 위험을 조건하고 있는데, 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겸용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나라인지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겸용을 금지하고,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보험은 뭐예요? 제3보험업은 생명보험의 성격도 있고 손해보험의 성격도 있더라. 이거는 기본 과정에서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업을 생명보험의 보험 종목을 다 허가받은 보험회사는 제3보험도 허가받은 걸 간주하고, 손해보험 보험 종목을 다 허가받은 보험회사는 제3보험도 허가받은 거로 간주한다고 해서 제3보험업은 겸용을 허용해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제3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성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죠? 겸용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보험 종목별로, 그죠? 보험 종목별로 예외적으로 허용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째, 연금저축계약. 이건 보험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전 금융권에, 그죠? 자,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이 되고, 은행에 가입하면은 연금저축신탁이라 이런 게 되는 거죠. IRP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권회사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가 되는 거죠. 연금저축계약. 그 다음에 퇴직보험계약. 그 다음에 제3보험의 재보험.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의 재보험. 여기에다가 질병사망특약. 요 네 가지는 이렇게 제3보험, 5보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각각 같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사실은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만하고 각각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팔아라.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보장 종목을 네 가지는 겸용을 하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근데 여기 질병사망 같은 경우는 보세요. 생명보험에서는 생명보험이니까 살아있거나 죽었을 때 주는 게 생명보험이잖아요. 그죠? 살았을 때 주는 게 연금보험이고, 죽었을 때 주는 게 사망보험이죠. 상해 사망이든지 질병사망이든지. 그런데 손해보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요 제3보험에서 상해 질병 간병에서 요 상해에서 상해 사망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병 결과적으로 사망해서 질병만 판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 사망에 있어서 판매를 하고 싶어서 손해보험이 허가를 받은 게 조건이 그거죠. 그냥 질병 사망을 다 그대로 판매해버리면 생명보험 똑같아지니까 이걸 좀 구별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게 그죠. 첫째, 좋다. 손해보험 너들이 원래는 사망보험은 상법상도 당연히, 그죠? 생명보험이고, 생명보험에 해당되고, 제3보험에서도 질병 사망은 판매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용해준다. 단지 생명보험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상품을 판매할 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라. 첫째, 80세 미만을 할 것, 그죠? 80세 이하죠. 80세 들어가는 거 80세 이하를 하고, 1인당 2억 원 이내로 할까? 가입을, 그죠? 2억 원 이내로 할까? 세 번째, 항상 만기의 환급금이 기납입보험은 작게,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보장성 보험으로만 판매해라. 저축성은 안 된다.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 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손해보험 너들은 제3보험의 특약으로 질병 사망 특약을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요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조금 길었는데, 그죠? 그 전체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그렇게 하도록 넘어가더라고. 자, 제3보험 총론에서는 사실은 뭐 특별히 할 게 나올 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시험에 출제된 거고, 그죠? 출제된 거고, 그죠? 시험에 나온 거는 여기 시험에 이제 출제된 거죠. 요거 한번 참고해 보고, 이거는 시험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이런 거라서 시험 잘 안 나오니까 당시 이해는 좀 필요해요. 이해 필요하고. 자, 요것도 뭐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약관의 체계와 구성. 자, 보험약관의 체계와 구성. 자, 우리가 보험약관, 제교재, 기본교재에 보험약관의 첫째는 제2의 1절은 보험약관의 체제 구성, 그 다음에 2절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3절은 실손의료보험,
그 다음에 해외여행 실손 로보, 그 다음에 위병역자 실손, 노후 실손, 이렇게 구성이, 약관에 대해서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는 2장의 1절에, 그죠? 17년간 4문제 출제되었어요. 초기에는 여러분들 4문제 중에 3문제는 약속 문제였고, 1문제는 응용 문제였어요. 응용 문제가 나오면은 시험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다 틀렸어요. 자, 제 교재에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회사가 공통으로, 그죠? 많이 가입하는 제도성 특약 7개 같은데 7개 정도를 실어놨습니다. 제도성 특약 이 정도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공부하면 되는 건데, 자, 시험 출제가 요새 이런 스타일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죠? 이런 스타일은 없는데, 응용 문제로, 기본 강의 설명했죠. 이륜 자동차 운전 부담보 특약이라든가,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거, 특정 신체부 질병 상해 부담보 특약 같은 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 제가 얘기하는 거, 기본 강의 때 얘기했던 계속 반복하는 건데, 꼭 잊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하고, 중요한 것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확실히 공부하고, 그 다음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자, 이거는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도성 특약 중에 특별조건부 인수 특약, 이게 옛날에는 특정 질병 부담보 특약이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이 특약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 순수하게 기술을 하라는 거예요. 자,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부담보 특약, 인수 특약에서 일단 내 머릿속에 요 그대로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요. 자, 요 제목도 그렇죠. 특정 신체 부위. 요 당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보험회사 약관에 특정 신체 부위나 특정 질병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조건을 붙여서 인수하는 거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사고가 나도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특약을 말하는 거죠. 자,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보장 제한부 인수 특약이란 뭐라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신체 부위나 특정 질병에 피보험자가 건강 상태가 회사가 정한 건강 상태에 미달된데도 불구하고 그 특정 신체 부위나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간, 앞으로 전 보험 기간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걸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보장 제한부 인수 특약이라 그러죠. 왜 그렇게 해요? 자, 내가 몸이 아프면 보험의 필요성이 더 느껴져요. 건강한 사람보다요. 또 대신에 보험회사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빼뿌리면 요새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또 쉽게 병원을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가지고 이것저것 다 빼뿌리면 누굴 가입시키죠? 보험회사는 수요를 창출하고 확대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계약자는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보장 제한부 인수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그죠? 이 특약 많이 가입을 해요, 그죠? 많이 가입하고 있고, 또 조금만 아프면 보험회사에서 권유를 합니다. 권유를 하니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특정 신체 부위 보장 제한부 인수 특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자, 보험금을 지급. 자, 같이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같이 외운다. 자, 다음 중에 특정한 면책 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질병이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원래는 보험 사고 발생해 보험금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첫째, 회사가 지정한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 두 번째, 회사가 지정한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이 전이로 인해서 다른 신체 부위, 특정 신체 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즉, 전이는 합병증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전이로 인해서, 그죠?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돈 안 준다는 거죠. 자, 예제를 이해가 안 돼도 이따가 기출문제에서 예를 보면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가 지정한 특정 질병.
보통 보험회사 여러분들 혹시 약관 갖고 있으면 실무자는 다 알겠지만은 실무자가 아닌 경우 약관 보면은 제 교재에서 실어놨습니다. 보통 특정 신체 부위는 회사마다 약간 틀리지만 한 50개 정도로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질병은 한 10개 내외로, 예를 들면 뭐 순환계 질환, 호흡계 질환 뭐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 10개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 약관에. 자,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면책 기간은 언제냐? 1년부터 5년 또는 전보험 기간. 전보험 기간이 많아요. 5년 또는 전보험 기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요 기간 동안에는 내가 특정 신체 부위에 질병이 있어서 보험을 가입하면서 부담부로 가입을 하면은 요 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안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자, 예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급하는 경우. 첫째는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다른 신체 부위에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는 특정 질병, 요거는 특정 신체 부위고, 요거는 특정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특정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 두 가지. 그 다음 세 번째. 상해사고. 상해사고는 무조건, 이거 지금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특정 질병, 특정 신체 부위 보장 제한부 인수 특약이잖아요. 그죠?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보장 제한부 인수 특약이니까 질병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 질병이라 하더라도 질병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한 80% 이상 장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보험가입하고 내가 위에 대해서 전보험기간 보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내가 위가 안 좋아가지고 위 12장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전보험기간 보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하고 나서 5년 동안 위에 대해서 치료 사실이 없으면 이후로부터는 보장을 해줘요. 보장을 해준다. 이런 5가지인 경우는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하는 거죠. 첫째, 상해를 직접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한 거죠. 피부분자 질병 사망 장애 80%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 특정 신체 부위의 선택은 보통 보험회사마다 약간 틀리는데 한 4개 이내로 선택해서 부과해요. 자, 무효의 예외. 첫째,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 면책을 조건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장 개시 이전에 특정 신체 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모두 밑에도 특정 질병에 대해서 면책을 조건. 이건 어떤 거냐? 이런 얘기죠. 내가 아까 전에 위가 안 좋아서 위에 대해서 위 12장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부 특약을 가입했다. 그런데 보험 가입하고 나서 90일 위암이 암보험 가입했다는 거죠. 암보험 가입했는데 90일 이내에 위암 진단 받았어. 그러면 위암 진단 받으면 원래 90일 이내에 암 진단 받으면 암보험에서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무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효를 안 시킨다는 거죠. 그런 얘기. 일단 보험기간의 종료 후에 자, 올려놓고 볼까요? 보험기간 종료 후에 계속 입원하는 경우 보장해준다. 자, 보험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내가 특정 부위에 부담부 특약으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때부터 입원했습니다. 보장 못 받는 거죠.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다. 그럴 때 계속 입원한다. 이때는 계속 입원을 보장받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2번 선지급 서비스 특약. 자, 이것도 선지급 서비스 특약인데 보험금 지급 사유와 지정대리 청구인에 관해서 설명하라.
자, 선지급 서비스 특이하기는 뭐예요? 이거 10점짜리인데 가능한 10점짜리 같으면 이의나 개념 정도는 써주는 게 좋겠죠. 자, 선지급 서비스 특약은 피보험자가 미리 지급하잖아요. 그죠? 즉,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일정한 조건에 해당이 되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걸 간주하고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특약이죠. 자, 이거는 뭐예요? 미리 보험금을 타가지고, 미리 보험금을 타가지고 좀 뭐 활용하고 쓸 거 쓰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보험금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가 의료법에 정한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이나 이와 동등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네가 평균 여명이 약관에 따라서 6개월 또는 12개월, 평균 여명이 6개월이나 12개월 남았다는 진단을 받아오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보통 50%가 많아요. 50%나 80% 선지급하는 거죠. 하는 거다. 그게 선지급 사망보험 세부 규정. 자, 이건 참고로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첫째, 내가 1억짜리인데 그저 평균 여명이 6개월밖에, 수명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해서 50% 5천만 원 선지급했으면 나중에 둘 때는 가입금액이 5천만 원 감액되는 거죠. 5천만 원 타갔으니까 감액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망보험이 타갔으니까 해지한 건 안 주는 거죠. 다음에 중복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만약 대출이시면 미리 대출금을 지하고 지급합니다. 그 다음 지정대리 청구인. 자, 지정대리 청구인 자격. 지정대리 청구인이란 것은 내가 이렇게 보험금을 타지를 못하는 이런 내 스스로가 보험금을 탈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누구 대신에, 내 대신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을 지정해 놓는 거죠. 지정대리 청구인 자격. 자, 선지급 서비스 특약에서 늘 나오는 건데,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자격, 요걸 쓰라는 거죠. 피보험자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의 배우자, 피보험자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의 삼촌인의 친족. 자, 친족에 대해서는 배웠죠. 자동차 보험도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정대리 청구인에 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자, 문제 3번은 응용 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자, 그러면 잠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